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알파 코스 세 번째 강좌가 되겠는데, 그 1, 2월에는 맨투맨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고음용법 해설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강좌를 프리패스로 이렇게 신청해서 듣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은 이제 5, 6월 임용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영화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An Introduction to Language. 보통 프렁킨 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판까지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10th 에디션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충 자료, 수업 자료 하나 받으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 RCO 이태원 영어학 연간 강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아마 재학생이거나 또는 이 강좌,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초수님들도 이 강좌를 단과로 이렇게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프리패스로 1년 과정으로 들으시는 스님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입문반이죠. 지금 재학 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또 상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금 이제 3학년, 또 2학년, 또 군대 가기 전에 일부 강좌를 이렇게 듣고 이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주로 대상은 아마 재학생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초수분들은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를 기본 강좌로 많이 선택해서 이제 종합반에서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제 강좌를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 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또 바이블과 같은 그런 이제 교재가 Introduction to Language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종합반에서 이걸 원서 강의를 할 때 소위 영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몇 영역만 이렇게 이제 골라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Phonetics and Phonology. 저는 이제 제 교재에서는 그냥 Phonology 안에 Phonetics까지 다 포함을 이제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무료 특강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Syntax and Grammar. 보통은 이제 이 syntax 하면 그래마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포함을 하게 되죠. 여기도 당연히 이제 syntax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orphology, semantics, pragmatics. 또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phonetics and phonology만 이렇게 이 책에서 그것만 이제 다룬 스님들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전체를 강의 계획에 나와 있지만 전체를 다 다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임용시험의 경향을 보면 언어학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나 용어들을 한 문제씩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반 교육학이나 또는 소위 말하는 우리 전공용에서 얘기하는 교수법, 교육론 쪽하고도 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소시얼 링귀스틱스, 사회 언어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사가 이제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 전반에 관한 그러한 이해나 또는 개념, 또 중요한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가 혼자 보기에는 워낙 이제 양도 많고, 또 영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언어들에 대한 그런 언어학적인 그런 모든 측면들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하게 이제 느껴지는, 또 임용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비효율적으로밖에 생각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제외를 하고 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전 챕터를 통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언어학에 대한 또는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교육학이라든가 교수법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어학 과목이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상 누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스님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언어학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 날리지죠. 그런 부분들을 임용시험에 맞게끔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여기 이제 챕터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 있지만, 저는
여기 있는 한 8가지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핵심적으로 꼭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들은 제가 발췌를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자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언어학이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8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Phonetics and Phonology, 그 다음에 Syntax, 뭐 그래마 포함해서, 그 다음에 Morphology, Semantics, Pragmatics. 히스토리는 그 영어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건데, 요거는 2006년도까지는 출제가 됐었어요. 2년에 한 문제 정도 이제 전문적인 그런 그 지식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현재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neral Linguistics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언어학, 제가 3, 4월에 그 오메가 코스에서 기출 분석을 할 때 이제 요 부분을 다뤄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문항수가 한 7문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linguistics 전반에 걸쳐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General Linguistics라고 해서 일반 언어학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한 영역을 나눠놨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여기 이제 Social Linguistics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Social Linguistics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언어학의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임용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던 유피미즘, 이게 바로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반 언어학에서 제가 분류해서 기출 문제를 풀었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젠더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그런 성평등,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언어들이 이제는 깊이가 되고, 또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she나 her 대신에 there를 쓴다든가, each를 쓴다든가, every를 쓴다든가,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이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교재 전반을 통해서 임용시험에 필요한 부분들을 8주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 8주차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연습 문제가 워낙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임용과 관련된 연습 문제는 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 주차에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한 페이지로 돼 있어서 뒤쪽을 보시면은, 자, 강의 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 및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주부터 7주차까지는 챕터 1에서 챕터 12까지 전 영역을 다 제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임용과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는, 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배경 지식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강의 진도 및 내용에 밑에 4가지 참고사항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범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경향에 맞춰서 그런 범위나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진도표가 나와 있죠? 1주부터 7주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공부든지 예습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수업의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주어진 그런 진도표에 따라서 눈으로라도 이렇게 좀 미리 좀 목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오면 훨씬 더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물론 예습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은 뭔가 이제 궁금했던 점들을 이제 체크를 해놔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철저한 복습이죠. 네, 자, 그래서 3번에 제가 복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오늘은 그 자료를 드리진 않았지만, 자, 오늘 1주차에서 챕터 1과 챕터 2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주차에 제가 챕터 1과 챕터 2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스기마 코스에서 포네틱스 앤 포놀로지 원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 예상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2주차에는 1주차에 공부했던 그런 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중요한 표현이라든가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블랭크를 넣어서 여러분이 한번 그 기평으로 간단하게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 테스트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그 1주차, 1장, 2장을 공부하고 나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차에 자료를 받으셔서 복습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예습과 그 다음에 강의와 복습과 그 다음에 기평 문제를 통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좀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시간적인 그런 부담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이제 지금 초수 합격을 목적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 알파 코스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그런 그 각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일단은 컨텐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그 5쪽이 되겠네요. 네. 자, 로마자로 되어 있는 그 페이지 수 5쪽을 보시면, 1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에 보면 What is language? 그쵸? 그 linguistics,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연구냐면 language. 그쵸? 인간의 언어죠. human languages에 대한 그런 과학적 연구가 linguistics니까 일단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한두 마디씩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그런 그 개념과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의 morphology, 이게 이제 형태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 순서가, 좀 제가, 강의하는 그런 기본 심화 교재의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이제 크게 기본 심화 교재를, 포놀로지 중심의 이제 기본 심화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 중심의 기본 심화 B가 있는데, A는 이제 곧 출간이, 1월에 출간이 됐고요. 그게 재본 교재로 나와서 이제 한 5월이나 6월 중에 정식 출간 교재로 이렇게 출판이 될 예정이고, 기본 심화 B는 신텍스 그래마 부분인데, 요것도 한 6월 정도면,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는 포놀로지, 그 다음에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라그매틱스, 제너럴 링귀스틱스 이렇게 5개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심화 B 교재는 그냥 신텍스하고 그래마니까 그래마 먼저, 그 다음에 신텍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교재는 What is language?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모폴로지로 들어갑니다. 모폴로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임용에서는 모폴로지를 먼저 하지 않고 포네틱스, 포놀로지를 먼저 하거든요. 아니면 신텍스를 먼저 하든지. 네, 여기서는 이제 모폴로지를 이제 먼저 하는 이유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죠.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얘기하는 기본 단위 문장이고, 문장은 뭐로 되어 있죠?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사실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언어학에서 모폴로지입니다. 물론 포네틱스, 포놀로지도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위 영역이 모폴로지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개론서여서 그런지 모폴로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플로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임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와리스 랭귀지는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모플로지는 3분의 2 정도, 3분의 1, 3분의 2 정도, 아니면 한 4분의 1, 4분의 3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2시간 반 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넘겨보면 챕터 3의 신텍스, 즉 통사론이죠. 통사론. 우리가 통사론은 뭐라고 이제 부제를 달고 있냐면 The Sentence Patterns of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장의 유형이죠. 문장의 구조, 스트럭처란 말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게 신텍스. 자, 그 다음에 챕터 4에 The Meaning of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Semantics하고 Pragmatics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은 여기서는 The Meaning of Language를 앞부분은 Semantics고 뒷부분은 그 Pragmatics예요. Pragmatics를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그 The Meaning of Language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에서의 이제 의미가 바로 이제 그 Pragmatics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5에서 Phonetics, 바로 이제 음성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Phonetics, 음성학. 음성학은 부제로 The Sound Pattern of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사운드, 소리 자체에 대한 그런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지는지, 생성이 되고 또 소리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즉 자음 모음으로 분류하는 거 있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걸 기술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포네틱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놀로지, 이거는 이제 그 사운드에 대한 룰이죠. 룰. 그 음운 규칙에 대한 그런 음운 패턴에 대한 그런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포놀로지다. 챕터 6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챕터 7 Language in Society. 자, 이거 필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7, 8월에는 그 시그마 코스에서 이 소시오 링귀스틱스 그 개론서를 원서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초죠. 뭐 최초가 다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임용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영역이 이 사회 속에서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챕터 8에서 language change, 이게 바로 이제 그 syllables of time이라고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이게 이제 그 history, 그 언어의 역사, 특히 우리는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임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좀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주차에 그 language in society하고 그 같이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의 language acquisition.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읽어봐야 할 부분인데, 요거는 교육학과, 그 일반 교육학과, 그 다음에 교수법의 그 하나의 바탕이 되는 그 백그라운드 날리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 교수법의 원서 중에 PLT가 있고 그 TVP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 지식들,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언어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0에서 Language Processing and Human Brain. 요즘은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연구를 추상적인 그런 그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그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둘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7주차에서 그 4개 챕터 안에 넣어서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챕터 11에 Computer Processing of Human Language. 소위 말하는 컴퓨터 언어학이 이제 상당히 또 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중요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컴퓨터와 어떻게 이제 연결해서 연구하는지를 좀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시험에 관련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2에 Writing, 또 ABCs of Language라고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Applied English Phonology, AP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 9장인가 8장인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연결해서 좀 관련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 그 차에 9장부터 12장 4개 챕터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선별적으로만 임용에 관련된 부분만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효과적인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거는 언어학 전반에 관한 개론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임용과 관련된 그런 효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발제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레피스 중에서 어디를 그래도 한번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냐면 지금 12페이지가 되겠죠? 프레피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챕터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챕터 3를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3. 이게 시판이 되면서 가장 많이 개정이 된 부분이 이 신텍스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임용에서 신텍스는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그 다음에 앤드류 카니의 이제 신텍스, 이 세 권이면 모든 걸 다 커버를 하는데 교재들을 보기 전에 이 챕터 3의 신텍스 부분을 제가 간단히 이제 다룰 건데, 요거는 최근에 그래도 이제 이론까지도 좀 포함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론서기 때문에 통사론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 개념이라든가 또는 이제 신텍스 앤 아규멘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를 공부하기 전에 조금 우리가 먼저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시판에서 여기가 가장 많이 이제 수정 보완됐다, 개정했다는 부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플리먼스하고 에정트의 얘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엑스바 스키마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좀 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에 챕터 7 별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7. 아까 이건 소시얼 링귀스틱스 부분이라 그랬죠? 바로 유피미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 거고, 물론 뭐 꼭 영어학개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쓰셨을 거예요. 자, 거기에 Language in Society has been moved. 자, 여기 좀 읽어볼게요. Forward in the book from previous edition to emphasize. 자, 밑줄 읽어보세요. Its growing importance. 그죠? 아주 중요성이 상당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As a major field of linguistics. 그죠? 우리가 언어학의 주 영역하면은 포네틱스 앤 포놀로지, 그 다음에 신텍스, 모폴로지, 시멘틱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프래그매틱스 쪽으로도 확장이 좀 되고 있는 거고, 좀 더 확장을 해서 바로 소시얼 링귀스틱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월드 잉글리시스 이런 부분들도 소시얼 링귀스틱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당황스러워하고 못 쓰죠. 그러면 플립드 러닝 뭐 이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교수법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답으로 쓰지 못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임용에서 요구하는 답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비슷한 용어를 써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임용의 범위 안에 제가 이거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알파 코스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우리가 시그마에서도 이런 교재 부분을 여러분이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과로 이렇게 또 수강을 하시기를 또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growing importance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임용에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챕터 9의 language acquisition. 여기도 이제
우리는 제2 언어는 아니지만 외국어로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수법과 관련해서 여기는 좀 더 그래도 좀 제가 자세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용어 하나를 미리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챕터 11에 Computer Processing of Human Language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하나, 한 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Culturamics라고 있습니다. Culturamics. 이게 시험에 바로 나올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특히 요즘 이제 구글에서 이 연구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 과제로서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Culturamics는 언어하고 문화의 역사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일종의 어휘학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를 분석함에 있어서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위 말하는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 언어와 문화, 역사의 그런 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구글의 연구 프로젝트명이 바로 이제 Culturamics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Computational Lexicology라고도 합니다. Computational Lexicology, 즉 컴퓨터 어휘학이다 이렇게 분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Culturamics 이것도 블렌딩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워드 포메이션 프로세스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which is concerned with published written text, 그쵸? 출판된 또는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is soon to be augmented by Twitterology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a study of on-the-fly language. 이 on-the-fly language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터넷상에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언어하고 이제 문화와 역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Culturamics라는 그런 용어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으로 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language? 언어는 보통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a means of communication.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그게 가장 중요한 또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다양한 수단들이 있는데 이 언어가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이제 뭐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연구 방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연구 결과는 채 10%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의사소통에. 자,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뭐 할 수도 있어요. 의사소통 할 수 있죠. 나 기분 나쁘다. 나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 피곤하다. 그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눈짓으로, 발짓으로, 몸짓으로, 그죠? 바디랭귀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언어라는 건 소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언어가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언어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다양한 측면에서 이 언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촘스키 언어학자,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촘스키 언어학자가 Language and Mind라고 하는 1968년도 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용문을 잠깐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뭐예요? Language and Mind. 자, 그래서 Language is a mirror of mind란 말이 이제 있죠.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창이다 이런 얘기죠. 거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에센스라고 돼 있죠. 휴먼 에센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첨스키 언어학자가 언어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언어를 이제 그 공부했다기보다는 과연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인간의 정수라는 게 뭔가, 이런 철학적인 이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신텍스의 아주 혁명을 이제 일으켜서 우리가 이 신텍스라고 하는 그런 그 과목에서 임용시험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고. 자, 계속 거기 잠깐 보면 when we study human language, 그죠? 인간의 언어를 우리가 연구. 이때 stud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cientifical이에요. 즉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언어를 연구한다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we are approaching what some might call the human essence. 그렇죠?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거기에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distinctive qualities of min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mind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뭐하고는 이제 분별되는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런 이 distinctive mind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linguistic knowledge라고 되어 있죠? 옆에 써놓으세요. 언어적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지금 공부하려고 하느냐면 그 linguistic knowledge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 linguistic knowledge를 phonetics, phonology, morphology, syntax, semantics, pragmatics, social linguistic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첫 주차고 어쨌든 챕터별로 처음 나갈 때는 여러분이 약간의 뭐 예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이 제가 주로 이제 강의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원서를 읽어보셔야 되고 또 제가 제공해드린 그러한 그 발췌문과 블랭크 그런 기평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임용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이제 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접근할 때는 기본적인 그러한 그 영어적 표현들을 통해서 언어학적 지식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식으로 할게요. 자, 거기 보세요. when we 넘겨보신 맨 위에 한 3줄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3-4줄 정도. when in our language. 자, 밑줄 가보세요. our language. 언어를 안다. 자, 여러분 언어를 압니까? 알죠. 한국어에 대해서 압니까? 모국어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무엇을 아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포네틱스, 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아냐가 물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죠. 모플로지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면 또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안다고 할 때 we can speak.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understood.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죠. by others.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who know their language.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하고는 서로 한국어에 대해서 모국어이긴 한국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고 이해하고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자, this means you are able to produce strings of sound. 자, 밑줄 그었어. produce strings of sound. 자, 우리가 이제 언어학 개론을 공부할 때 좀 낯선 조금 테크니컬한 그러한 용어들을 자꾸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익숙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공부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자, produce strings of sound. 자, strings of sound 밑줄 가보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소리들의 연속체죠. sequence, strings. 자, 그것을 produce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제가 produce 하고 있는 거예요. That signify certain meanings. 그쵸? 거기에는 그 소리에는 다 뭐가 담겨 있어요? 특정한 의미들이 담겨 있죠. 제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 signify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certain meanings. 그리고 to understand 이해하죠. 그럼 interpret 그것을 소리를 의미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interpret the sound produced by others.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by others가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그런 만들어내는 소리들을 이해하고
또는 번역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언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어를 안다라고 요 정도의 이제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 언어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knowledge of the sound system, 그렇죠? 소리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소리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음성학적 지식, 음운론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거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두 줄. Knowing the sound system of language. 자, 우리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국어의 사운드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그런 자음과 그 다음에 모음, 아야, 어여 하는 그런 모음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소리가 만들어진다. 그죠? 이거를 말할 수 있고, 말한 것을 들을 수 있고, 들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번역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제 소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리와 관련해서 보면은, knowing the sound system of language, 언어의 그런 음성적 체계를 안다는 것은 includes more than knowing the inventory of sounds. 금방 얘기한 게 inventory of sounds. 밑줄 그으세요. inventory of sounds. 그러니까 소리의 그러한 목록들. 자음에는 기역부터 히읗이 있다. 모음에는 아부터 이까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중모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아는 것 그 이상이다. 그것은 뭐냐면 it means also know. 또 뭐를 아는 거냐면 which sounds may start a word. 그렇죠? 어떤 소리가 단어를 시작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소리로 단어를 시작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우리 영어적 지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또 일본어를 배운 분들은 일본어에 대한 음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소리가 이제 어떤 소리로 끝나는지. 그래서 한국어는요, 우리가 여기다 보듯이 이 모음 앞에 자음이 하나 오거나 자음이 뒤에 하나씩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브 스트럭처로 얘기하면 모음 앞에 자음이 하나, 자음이 뒤에 온세 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혹시 이 말을 이제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이걸 앞에 오는 온세 코다가 하나씩.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3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뭐 안 올 수도 있고 뒤에는 4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칸소넌트가. 이게 C라고 하는 것은 칸소넌트, V는 와우를 표시하는 건데 이러한 체계를 무의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영어에 보면 사운드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ing 할 때, 그 다음에 house 할 때 사운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음 요 자리에 못 와요. 그러니까 단어를 시작할 때 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로 끝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영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대해서 더 이런 객관적인 언어학적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지식은 당연히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넓고 깊고 깊고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언어학적 지식은 한국어보다는 저는 영어를 더 이제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한국어는 뭐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갑자기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자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기역 다 되고 니은, 디귿, 리을 다 되죠. 어떤 것들이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받침으로 올 수 있는 것도 보니까 거의 다 되네요. 그렇죠? 네, 영어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자 그거예요. 자, which sounds may start words and the words. 그다음 follow each other. 그리고 서로 어떻게 또 뒤따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안다는 것은 사운드 시스템에 knowledge가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knowledge of words. 간단한 거야. 어휘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루는 게 이제 모폴로지라는 거지. 사운드의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포네틱스 앤 포놀로지고. 한번 써보세요. knowledge of sound system 옆에다가 phonetics and phonology. 그 다음에 knowledge of words 옆에다가 morpholog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잠깐 읽어볼게요. Sound and sound patterns of our language. 자, 그러면 사운드 밑에다가는, 위에다가는 phonetics. 그 다음에 sound patterns of our language. sound patterns 위에다가는 phonology.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이제 좀 더 테크니컬 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소리 자체에 대한 연구는 phonetics. 그 다음에 사운드 패턴, 소리의 그 어떤 그 패턴들, 룰이죠, 룰. 유형. 이런 거에 관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학문적 분야가 phonology. 자, constitute only one part of our linguistic knowledge. 이렇게 돼 있죠. 우리 linguistic knowledge의 아주 일부라는 거죠.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syntax도 있고, 그 다음에 semantics도 있고, pragmatics도 있고, social linguistics도 있고, 뭐 아무튼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bitrary relations of form and meaning. 자, 밑 찍어보세요. arbitrary. 이게 arbitrary라는 게 뭐냐면 임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form and meaning. 자, form에 밑 찍어보세요. form, meaning. 자, 우리가 이 form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형태란 뜻이죠. 형태. 스피치는 랭귀지라고 휴먼 랭귀지라고 할게요. 랭귀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구분되어 있다면 뭐로 구분할 수 있냐면 폼과 미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폼은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야.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에는 반드시 이것이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미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소리는 자연적인 소리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 에어컨 소리, 그죠? 이런 소리들, 이런 게 다 물리적인 소리인데 이거는 언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특별히 그러한 이 폼과 그 다음에 미닝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특히 미닝이 없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 폼과 미닝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추얼리하다, 임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이 폼은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게 사운드라고 이제 제가 했지만 이거 보면 스포큰 폼이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음성 언어죠. 근데 문자 언어도 있잖아. 대부분의 인간의 언어는 문자 언어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쓰는 언어는 음성 언어죠. 그들은 그 문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written form. 크게 폼은 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spoken form하고 written form. 요건 이제 사운드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letters, 문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 관계가 아비추럴리하다. 이거 아비추럴리, 임의적이다. 아비추럴리니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얘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집. 그럼 집에 대한 우리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집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house죠. 이런 것이, 이런 의미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히 어떠한 아주 특별한 그런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 그냥 이런 소리에 이런 형태의 의미가 붙여진 거예요. 근데 물론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은 좀 관련이 없지는 않죠. 조금씩. 그죠? 그런 동물의 소리라든가 자연의 소리를 표현할 때 그 소리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슷하게 받아들여서 그 단어를 만들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언어에서 어휘의 형태와 그 의미는 아비추럴리하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중간쯤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conventional and arbitrary relationship. conventional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전형적으로 서로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자, arbitrary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sounds, and meaning, concept. meaning을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개념, 컨셉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of a word is also true in sign language. 여기서 뭐 sign language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수화는 뭐 어떻게 해요? 손으로 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폼이에요, 폼. 소리를 내진 않고 이 손 모양이 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meaning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것도 뭐하다? 아비추러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컨벤셔널 하면 전통적으로 늘 쓰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필연적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 형태와 의미를 결합시킨 거예요. 자, 그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넘겨보면 creativity of linguistic knowledge. 자, creativity 밑줄. 이게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문장을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언어의 창조성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Knowledge of language enables you. 그쵸? 내가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enables you to combine sounds. 소리들을 결합하잖아요. 그죠?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이 모여서 의미의 형태인 몰핌, 형태소를 만들고 그것이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모여서 명사고 동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전치사고 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절이 되고 그것이 평서문, 의문문, 그 다음에 이제 뭐 감탄문, 기원문, 명령문 이런 문장이 되고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런 그 형태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창조성이 있다. 즉 combine sounds. 자, 소리를 결합해 가지고 to form words 단어를 만들고 단어가 다시 구를 만들고 구가 다시 문장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그런 구조의 그러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knowing a language means 자 뭐를 의미하냐면 being able to produce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리고 understand new sentences 그죠? 늘 들었던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그러한 이 장치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거야. 창조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문장들이냐면은 never spoken before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creative aspect of language, 언어의 창조적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의 창조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this is a house that Jack built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언어에는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This is the moats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이거를 recursiveness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구조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 규칙에 맞는다면 이런 거를 언어의 창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7쪽에 knowledge of sentence and non-sentence.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그래마티칼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장의 그런 적형성을, well-formedness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언어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그래마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넘겨서 linguistic knowledge and performance. 자, 여기는 교수법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있죠. 거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linguistic competence하고 linguistic performance로 이제 용어를 이제 요거는 테크니컬 텀이에요. 즉 언어에 대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언어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언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는 우리는 추상적 개념으로 linguistic competence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linguistic performance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언어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수행은 언어 능력이 완벽하게 수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완벽하게 수행이 되지는 못하죠. 우리가
누구든지 언어적 능력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언어 수행을 할 수 있는 언어 그 습득 장치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브레인에. 그래서 만 5세 정도까지가 되면 웬만한 언어는 다 이제 그 언어 그 능력을 이제 그 언어 수행으로 이렇게 그 발휘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조금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t is difference between our knowledge, words, and grammar, which is our linguistic competence.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linguistic competence고 또 하나는 how we use this knowledge. 그렇죠? 이 linguistic competence, 즉 linguistic knowledge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거냐, in actual speech production에서, 그리고 comprehension에서. 그러니까 발화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Which is our linguistic performance.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linguistic performance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스트레스를 아주 극도로 많이 받아가지고 말문이 막힌다든가,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뭐 그럴 때가 있고,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언어 수행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실제 언어가 사용되는 측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구분해 줘야 된다. 그래서 linguistic knowledge하고 linguistic competence하고 linguistic performance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용어상으로.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 is grammar? 이제 문법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문법은 쉽게 얘기하면 언어적인 총체적인 그런 지식을 그냥 문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협의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문장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래마티컬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그런 규칙을 모아놓은 게 이제 그래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마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discrete grammars. 이게 이제 임용에서 중요한 가장 이제 필요한 그런 그래마입니다. 기술 문법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밑줄 옆에 써놓으세요. 기술 문법.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prescriptive grammar라고 있습니다. 규범 문법이라는 거예요. 규범 문법. 그 다음에 네 가지로 구분했군요. 넘겨보면 12쪽에 teaching grammars.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학교 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 문법인데 가르치는 문법, 학교 문법. 우리 teachers grammar라고 보통 이제 우리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측에 universal grammar,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discrete grammar는 기술 문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어 화자 또는 이제 뭐 한국어 화자 각각의, 그러니까 뭐 언어 화자라고 하면은 그 언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얘기한 linguistic competence를 뭐를 통해서 linguistic performance로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언어적 그런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걸 우리는 기술 문법이라고 하고, 그런 기술 문법을 theory로, principle로, 룰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것을 임용시험에 적용해서 우리가 답안을 써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중간 문단에 보면 every human being also speaks English, knows its grammar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그래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법은 쉽게 하면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en linguist.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언어학자들은 기술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그거를 기술해 놓은 게 뭐다? 기술 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블라블라 쭉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중간쯤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uch a model is called discrete grammar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 걸로 우리는 기술 문법이다. 근데 기술 문법은 뭐냐면 it does not tell you how you should speak.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지 않고 it describes your basic linguistic knowledge. 밑줄. it describes your basic linguistic knowledge. 기본적인 언어적 지식을 그대로 기술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대부분은 이 discrete grammar. 그러니까 학교 문법, teachers grammar에서 배우는 거, students grammar에서 배우는 거, 더 그래머 북에서 배우는 거, 이런 원서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discrete grammar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넘겨보시면 모두 포함하냐면 prescriptive grammar, 규범문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규범문법은 좀 어떤 측면이냐면은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규칙.
그걸 우리는 기본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투부정사를 분리할 수 없다. 분리부정사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투부정사 하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럼 투하고 동사 원형이 뭘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언어하자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is m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주격이니까 여기도 보어 자리도 주격이 와야 is I라고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ain't 이건 기술문법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쓴다. 엠낫을 줄여가지고. 근데 규범문법 학자들은 절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언어가 부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orruption이라고 합니다. language corrup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규범. 근데 대부분은 또 규범문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규범문법 학자들은 they wish to prescribe는 건 뭐예요? 처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 가서 이제 어디 아프다 그러면 처방전을 주면 그걸 처방하잖아요. 그죠?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학자들이 딱 처방을 해놓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 문법을 규범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they wish to prescribe rather than describe. 그죠?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보다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규정을 해놓는 그러한 이 문법을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넘겨서 티칭 그래머 12쪽에 거기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한 3분의 1 정도 한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인트로덕션이 좀 있고 그래서 3분의 1을 조금 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했어요. 여기 유니버설 그래머까지만 할 겁니다. 자, 티칭 그래머는 이제 교수 문법 또는 학교 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가르칠 때 필요한 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필요한 문법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즉 타겟 랭귀지하고 모국어의 그런 차이점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죠? 단순하게 프리스크립티브 그래머는 그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언어화자들의 언어적 지식을 기술하는 반면에 스쿨 그래머 같은 경우는 한국어하고 영어의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친다면 그런 그 차이점들을 많이 설명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피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들은 좀 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 문법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의 대표적인 이제 문법서가 성문 기본 영어 그거는 좀 프리스크립티브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맨투맨도 다 마찬가지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맨투맨에서 보면은 좀 이제 그 언어적 지식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거를 좀 벗어난 게 우리가 이제 고급용법 해설이라고 하는 문용의 고급용법 해설 그 책이 약간 티칭 그래머 쪽도 포함되어 있고 프리스크립티브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디스크립티브 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이 있는지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포커스를 어디에 둘 거냐 이런 얘기죠. 자, 거기 그 한 문단 정도 여러분이 그 참고로 읽어보시고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 This kind of grammar gives us words and their pronunciations and explicitly states the rules of the language, especially where they differ from the language of instruction. 그래서 그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언어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별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티칭 그래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그래머 보통 이걸 UG라고 하죠. UG. 보편 문법은 어떠한 특정한 개별 문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대한 프린시플을 다루는 겁니다.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핵심 원리. 그런 것은 이제 유니버설 그래머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신텍스에서 이제 엑스바 스키마라고 하는 측면에서 엑스바 시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모든 그런 언어의 그런 그 구조의 핵심은 헤드, 스페시파이어, 컴플리먼트, 에정트, 그 다음에 워드 레벨, 그 다음에 프레이즈 레벨 중간에 인터미디어트 레벨, 엑스바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촘스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유니버설 그래머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점은 이 촘스키의 관점인데, there is an universal grammar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it's a part of biologically endowed human language faculty mixture. 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언어적 능력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뇌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밝히는 게 유니버셜 그래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래마죠. 상당히. 그 중에 우리는 신텍스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변형문법 또는 생성문법, 변형생성문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공부하게 되고, 교수법에서 이제 뭐 좀 일부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뤄봤고, 나머지는 뭐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룬 부분들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21쪽에 제가 다 하지는 못지만 거기 language and sor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룰 부분, 소셜 링귀스틱적인 측면에서 다룰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여러분이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제너럴 링귀스틱스에서 한 번 또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루긴 했었어요. 저 우리 또 오리올 시그마에서 그 기출 분석할 때 좀 다뤄볼 것이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은 가운데쯤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여기서 이제 그 시험에 출제된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출제가 된 거지만 중간쯤에 euphemism, treadmi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세 줄 더 내려오면 euphemism, 또 한 줄 내려오면 우측에 euphemism, 또 하나, 둘, 두 줄 내려오면 euphemism, 그쵸? 이 euphemism이 이제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내용들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euphemism은 여기 말고도 뒤에 챕터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니까 거기 가서 또 보도록 하고, 자, 밑에 서머리 있어요. 이 서머리는 제가 다음 주 차에 그 1주차에 관련된 그 블랭크 문제를 제공할 때 이 서머리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거기에 블랭크를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도록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했던 중요한 개념과 용어들이 볼드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모폴로지, 포놀로지, 그래마, 포놀로지, 모폴로지, 렉시컨. 이거 렉시컨이란 말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뒤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어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휘 목록이 이제 브레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사전이죠, 사전. 그래서 우리는 렉시컨이다 이렇게 추상적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신텍스, 시멘틱스, 아비츄럴이 나왔죠. 링귀스틱 컴피턴스, 링귀스틱 퍼포먼스. 자, 눈으로만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프리스크립티브,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크립티브, 그다음 멘탈 그래마. 그러니까 멘탈 그래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제 이 문법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리스크립티브, 티칭 그래마, 유니버셜 그래마 뭐 등등등. 그죠? 사인 랭귀지 여기는 우리 이제 임용 범위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티니스란 말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 디스크리티니스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우리 모폴로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27번에 보면은 그 언어 상대성 이론을 이제 주장했던 그 사피르 월프 하이포세시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다 시간적으로 다룰 수 없었으니까 그 랭귀지 앤 소트 부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오케이.